기세 좋게 들끓던 여름을 지나 어느 사이 가을. 푸르게 빛나던 잎의 계절이 저물고 이제 뿌리의 계절이다. 모두가 여름이 뿜어내는 눈부신 초록에 취해 있는 동안 깊은 땅 속에서 고요히 새를 키워온 무, 도란, 우엉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미는 시간. 뿌리의 계절이 왔음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찰 요리가 바로 육근탕이다. 안녕하세요. 마음사찰요리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바로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로 인사를 드렸어요. 책에 나오는 육근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육근탕은 6가지 뿌리로 만든 탕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이 요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육근탕이 가을에 나는 뿌리로 만든 대표적인 요리이기도 하고 뿌리탕인 만큼 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의미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을을 여는 메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육근탕은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드시는 음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맹정진이라는 수행이 있거든요. 이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가량 잠도 자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수행을 하는 좀 극한의 수행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잇몸도 붓고 너무 어느 정도로 피곤하냐면 이렇게 두부도 못 씹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스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이 바로 육근탕인데요. 육근탕은 6가지 뿌리를 좀 푹 고아서 오랜 시간 고아서 그 이제 국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영양도 응축되어 있고 또 이렇게 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먹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스님들이 요때 드시는 음식입니다. 저는 이제 육근탕을 정효 스님께 배웠는데 그 정효 스님이 어릴 때 계시던 절에 있는 노스님께서 이제 육근탕을 직접 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겨울에 혹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TV 프로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지난 겨울에 정효 스님이 계신 절에 직접 찾아가서 육근탕을 함께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절에서 만들 경우에는 그 큰 가마솥도 있고 좀 재료를 대량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푹 고는 게 가능한데 가정에서는 조금 그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멱관 같은 게 솥 같은 것도 되게 작고 가스불도 막 24시간 이렇게 못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가정에서 간단하게 그렇지만 또 육근탕에 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육근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육근이라는 뜻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6가지 뿌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6가지 뿌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무, 연근, 감자, 우엉, 당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착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토란이 있습니다. 사실 토란은 제가 동네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졌는데 지금은 파는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토란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토란을 넣으시고 만약에 토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재료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채수인데요. 채수는 저번에 감자 옹심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들어간 거는 이제 표고버섯이랑 다시마랑 그리고 무입니다. 이렇게 채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건 청양고추인데 이거는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청양고추를 넣어서 이제 고명으로 쓸 예정이에요. 이런 걸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매콤하게 입맛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고추도 저는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양념은 들깨, 가루, 그리고 간장, 그리고 들기름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육근탕의 재료는 모두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지금부터 육근탕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소개해드린 재료를 제가 이렇게 다듬어 놨어요. 연근, 우엉, 무, 감자, 당근입니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채소도 이렇게 한번 데웠습니다. 이렇게 데운 이유는 재료들을 이제 들기름과 함께 볶을 건데요. 이 상태에서 차가운 채소를 넣게 되면 기름이 둥둥 뜨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뜻한 온도의 채소를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육근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불로 할 거라서 팬을 약불에 달굴게요. 그리고 들기름을 둘러줍니다. 이 6가지 재료 중에 가장 오래 안 익는 우엉부터 넣어줄 거예요. 우엉은 좀 오래 안 익기 때문에 10분가량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채가 좀 탄다 싶으실 때 미리 준비해둔 채소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안 타고 오래오래 잘 볶을 수 있습니다. 우엉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실 때 당근을 넣어줄게요. 당근도 역시 조금 이제 단단한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채소를 조금 부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데요. 여기 이제 들깨가루가 있잖아요. 요거를 채소를 좀 부어서 미리 불려 놓을게요. 그냥 쓰시는 것보다 불려서 쓰시면 더 좋아요. 좀 불려놓고 계속해서 야채를 볶아주겠습니다. 원래 이 과정을 가정에서는 굉장히 약식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절에서 하실 경우에는 앞에서 살짝 얘기 드린 것처럼 진짜 큰 가마솥에 하고요. 양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24시간 정도 계속 구우니까 그 뿌리 야채 자체에서 되게 끈적한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영양으로 먹는 건데 가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든다 정도만 생각하고 요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근도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연근, 감자, 무를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연근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감자를 넣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를 넣어주겠습니다.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간장으로 간을 해줄 건데요.
일단 저는 간장 2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절반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고 끓이겠습니다. 이제 토란을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채소가 팔팔 끓을 때 토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끓었으면은 이렇게 야채가 익은 게 보이실 건데요. 그러면은 나머지 채소를 넣어주겠습니다. 나머지 채소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준비해놨던 들깨 있잖아요. 이것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소를 낼 때 썼던 버섯이에요. 이것도 버리지 않고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들깨 같은 경우에는 넣고 나서 너무 많이 끓이면 비려지기 때문에 넣고 나서 1분 있다 바로 불을 끄셔야 돼요. 다시 팔팔 끓으면은 들깨를 넣고 바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데요. 여기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간을 할 때 살짝 넣어주시면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저도 한 꼬집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놨던 고추도 같이 넣어주고요. 채소 내고 남은 버섯 이것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가루는 넣고 1분 지나서 바로 불을 끄셔야 돼요. 뚜껑을 덮고 1분 있다가 바로 불을 끄겠습니다. 여섯 가지 뿌리가 담긴, 오늘은 특별히 토란이 없는 5가지 뿌리가 담긴 육근탕이 완성됐습니다. 지금부터 그릇에 옮겨서 한번 제가 시식을 해볼게요. 완성된 육근탕을 제가 한 숟가락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국물이 조금 맑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오래 끓이고 더 진하게 끓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탁한 국물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아주 칼칼하고요. 또 다양한 뿌리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깊고 구수하고 또 달큰해요. 오, 진짜 맛있다. 육근탕을 한번 끓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소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맛이 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구수하고 또 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사찰 음식이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다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마음 사찰 요리는 육근탕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점점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또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사찰 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